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2023학년도 11월 대수능 영어가 끝났습니다. 네, 제가 웃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실제 그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도 저희 9월 달에 1등급이 15%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걱정했거든요. 작년 국어처럼 쉽게 내고 수능 때 불로 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좀 어려웠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34분 정답률이 20%예요. 제가 좀 젊어 보이긴 하지만 나이가 있어서 이제 지금 40 중반인데 제가 경력이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근 10년간 정답률이 20%였던 문제를 수능에서 10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2%짜리 있었고, 오히려 제가 걱정했던 삽입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고, 순서가 오히려 어렵게 나왔었던,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제가 해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주요 문항 6개 해설을 해드리고, 제가 2024학년도 때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고 유튜브 강의로 어떻게 여러분을 만날 것이며 오프라인에서 또 어떻게 만날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좀 잘 들어보세요. 본인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왜냐면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려고 좋은 강의를 찾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예비 수험생들이 많이 들을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아, 이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 선생님을 믿고 1년 동안 나의 수업을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총평이라고 하기엔 좀 되게 애매한데 1등급 비율을 지금 저는 요 정도로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의 난이도는 작년하고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작년에 정답률이 30%대인 문제가 3개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답률이 30%대 아래인 문제가 3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어법이었던 게 되게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센세이셔널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볼 20%짜리와 나머지 세 번째가 이제 그 순서 문제인데, 어쨌든 30%대 문제가 3개였던 거는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이들한테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전화도 받고, 카톡도 받고, 문자도 받고, 이렇게 티키타카를 해봤더니, 실제 시험장에서 느꼈던 체감 난이도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6%도 회의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한 5%대에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만약에 6%대에서 1등급이 결정이 된다면 6% 초반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한 5% 후반대에서도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설마 4%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요 정도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작년 수능하고 비슷한데. 그러지 않을까 싶고. 제가 단언컨대 이번에 영어를 1등급을 맞으셨다. 근데 국어 수학도 좀 잘 봤다. 이러신 분들은 아마 의치약한 수를 쓰실 때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수능의 중요한 포인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랑 이제 수업을 했을 때 2024학년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 저하고 2024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1년 동안 수업을 하실 때 저한테 제일 많이 들을 말이 이 3가지일 거예요. 지시사와 같은 말 다른 표현과 유기적 독해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할 때마다 강조한 거예요. 맨날 강조한 거야. 제발 지시사는 받아서 해석해라. 순삽은 지시사가 되게 중요하다. 이번에도 중요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은 말 다른 표현. 아, 얘가 얘랑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을 했구나. 마지막 3번째 유기적 독해. 제발 발췌독이라고 하죠. 발췌독. 한 문장만 띄 읽고 답 찾지 말고. 그건 제목 주제가 쉬울 땐 가능해. 근데 빈칸 순서 삽입처럼 특히 이번 시험처럼 논리적인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에선 절대 안 되거든. 위에서부터 유기적으로 읽어야지만 네가 답을 찾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게 별이 5개인 이유가 이게 되려면 이거랑 이게 돼야 돼. 그리고 이게 돼야 이게 돼. 한마디로 말하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다 같은 말 다른 표현이야.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설 강의를 할 때 이 3개를 어떻게 잘 독해를 하면서 하는지 거기에 좀 유념해서 잘 들으시고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대수능 31번 빈칸 문제고요. 정답률이 46%였던 문제입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이 문제가 저는 오답률도 봐요. 근데 1번을 해서 틀린 친구들이 무려 전국에 33%가 있다는 걸 보고 개기겁을 했습니다.
왜냐? 그냥 글을 안 읽으시는 거죠. 글을 안 읽는 거예요. 자, 리들이 부정이죠. 리들이 부정이잖아. 그러면 빈칸이 아니다잖아. 제가 분명히 수업 때 계속 얘기했거든. feel read들은 부정이기 때문에 not이나 never처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중요한 거. 내가 이 글을 읽었어. 분명히 윗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They are lucrative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하나 물어볼게. 자, 제가 수업할 때 수능은 문제의 유형마다 지켜야 될 코드가 있다. 근데 그 코드 중 빈칸은 다시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일단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그 다음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같은 걸 찾는다 그랬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수능 독해의 기본 원리.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수능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번째. 어떻게 읽어라? 그렇죠.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다. 진짜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34번도 이번에 그랬어요. 자, 보여드릴게. 두 번째. 뭐해라? 지시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해라. 그래야 유기적 독해가 된다. 그리고 빈칸 문제는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그 다음 보기로 가서 내가 찾은 답과 방향성이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게 수능적 코드다. 그때 선지는 방향성이 반대이거나 무관인지를 네가 해석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수능적 코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자, 이때 there가 누구라는 게 중요하지. 나 그래서 이 문제 보고 빵 터졌어요. 앞에 있는 누구겠어요? 얘죠. 복수잖아.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의 lucrative 밑에 줬어 아예. 돈을 많이 버는 계약이야. 컨트랙트. 아니 얘들은 이미 돈을 많이 버는 애들이야. 이미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근데 여기에 페이드가 들어가면 돈을 많이 지불받지 못하는 것이니 1번은 방향성이 정확히 반대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답을 33%가 1번을 답을 할 수 있지? 빈칸 답은 여러분이 저랑 수업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고 제 강의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standing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제발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라. 왜냐? 스탠딩이 서 있는 거잖아. 서 있는 것이면 내가 있는 그 지위 위치지. 맞아? 그러니까 이때 이놈을 위치로 보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때 위치는 뭐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고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뭐 직립하고 있는 나의 위치니까 나의 위신이나 지위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아닌가? 그럼 보기로 갔어. 그렇지. 지위가 없다. 위치가 없다. 위신이 없다. 같은 말 뭐야? 존경받지 못한다와 정확히 같은 말 다른 표현이니까 2번을 답을 하셨어야죠. admired 이렇게 됐어야지. 나머지 세 개는 무관이죠. 아니 이거를 왜 틀리나 싶어. 결론은 뭐다? 그냥 니들이 글을 안 읽는 거야. 자, 이제부터 제가 글을 어떻게 읽는지를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문장 잘 보세요. 첫 문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There's something deeply paradoxical about the professional status of sports journalism, especially in the medium of print. 그랬죠. 그대로 해석할게요. 자, 무언가 깊게 역설적인 것이 있어요. 프로페셔널. 어떤 전문적인 스타투스는 지위잖아요. 그렇지? 스포츠 저널리즘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위에 대한 매우 역설적인 무언가가 있어. 특히 어디에서? 프린트죠. 말 그대로 인쇄 매체에 있어서의 역설적인 게 있대요. 그럼 난 앞으로 무슨 얘기할 거야? 역설적인 게 포인트인 거야. 첫 문장은 그래 방향성. 그 다음 갑니다.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자, in discharging their usual responsibilities of description and commentary. 자, 보세요. discharge는 밑에 있어요. 이행하다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죠. 즉,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돼, 얘들아. 이때 there는요. 제가 수업 때도 잠깐 얘기를 했어요. 앞뒤 문장 구조의 논리적 맥락에서 봤을 때 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가끔 뒤에 있는 복수 명사를 받을 때도 있다. 그때 이 there는 리포트로지거든. 얘 복수잖아. 그러한 이유로 똑같아요. 문장 구조를 잘 봐. 여기 while이 나오고 이때 there는 그럼 누구를 받는 거야? 뒤에 나오는 누구? 얘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으면 굿이죠. 되셨나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 while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일반적인 레포터니까 말 그대로 일반적인 기자들이겠죠. 어떤 기자들의 유저리예요. 일반적이고 보통인 책임을 discharging, 이행하는 데 있어서. 뭘 이행해요? description, 설명과 commentary, 논평이죠. 어떤 설명과 논평이라는 이러한 일반적인 기자들의 일반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행할 때 즉 이런 걸 이행할 때
reportage account of sports event. 우리 account는 설명이란 뜻이 있는 건 당연히 아실 테고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기자들의 설명은 이걸 기꺼이 컨설티드 상담의 대상이 된다. 그럼 뒤의 대상에 의해서 상담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뒤의 대상에 의해서 잘 보게 되어진다. 이렇게 의역하고 넘어가면 돼. 즉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 열렬하게 상담의 대상이 돼요. 근데 그 반면에 하면서 하는 말이 뭐야? in there 하고 여기 이렇게 끊어주면 되지. 이렇게. while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니까 얘는 삽입된 거냐고 제끼고 이렇게 해주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모임 반면 이러한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의 브로더죠. 더 넓은 저널리스틱한 역할이야.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형태에 있어서의 스포츠를 다뤄놓고 취재하는 데 있어서의 좀 더 넓은 저널리스트적인 역할에 있어서의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 among the most visible이야. 가장 눈에 띄는 존재들이야. All contemporary writer, 모든 그 동시대의 작가들 중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는 말이 뭡니까? 읽어볼게. The eliminations of the elite class of celebrity sports journalists.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모르겠어. 오브잖아.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뭐뭐이란 소유의 의미가 있는 전치사잖아. 그리고 얘도 친절하게 밑에 단어를 줬잖아. 뭐라고? 생각이란 뜻이라고 준 것 같아. eliminations. 맞아요? 그럼 보세요. 유명인사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유명인사격의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의 엘리트 클래스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럼 잘 봐. 유명인사적인 스포츠 저널리스트들 중에서도 거의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저널리스트들의 생각이야. 그러면 이때 엘리트 클래스는 어쨌든 스포츠 저널리스트인 거 맞잖아요. 맞죠? 이들 중에서도 엘리트 그룹에 있는 이 사람들의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의 엘리트적인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아머치 수트, seek 수트, 수트지. 추구하다 찾다. 추구의 대상이 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주요한 신문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 대어가 누구냐고. 얘잖아. 이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의 루크로티브 밑에 아예 대놓고 줬어. 돈을 많이 버는 컨트랙트 말 그대로 뭐야? 계약이잖아. 이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의 돈을 많이 버는 계약이 그래서 다른 저널리즘의 분야에 있는 동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대. 그럼 이미 여기에서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 일단 돈을 씨발 졸라 많이 벌어요. 그러고 그 다음 문장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 볼게. Yet, 하지만 그랬지. 봐봐. Yet, 하지만 그랬지. 역접의 코드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스포츠 저널리스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이 나왔지. 그럼 이제 스포츠 저널리스트 부정적인 면이 나올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닌가?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 standing, 위치, 지위, 위신이 없대. 어디에서? 그들의 profession, 어떤 전문적인 직업에 있어서, 맞아? 전문성에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에 있어서 위치나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 correspond to니까 어디에 상응하는 거잖아. 맞아요? There, 이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의 어떤 리더십, 독자층 또는 그들의 페이 패킷 했을 때 중요한 거. 니들이 수능장에서 중요했던 건 뭔지 알아? 패킷이란 단어.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내가 글을 유기적으로 읽었으면 어떻게 보여야 돼? 같은 말, 다른 표현. 되게 중요하다. 돈을 많이 번다고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구나가 보였으면 끝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시험장에서. 얘들아, 니들은 수능장에서 1등급을 받는 게 목표인 거야. 그러니까 수능장에서 중요한 건 페이 패킷이 뭐라고 그러더라? 급여 액수래. 그걸 어떻게 알아? 쫄지 말고. 급여 액수가 페이 패킷이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이 시험장에서는 글을 유기적으로 읽었지. 그러면 이 4번 문장은 3번 문장 뒤에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때 페이 패킷은 돈을 많이 버는 것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구나 하고 읽었으면 오케이라고. 저하고 앞으로 그런 걸 배우실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럼 다시 볼게요. 하지만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 standing, 지위 위치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들의 전문성에 있어서. 근데 어디에 상응하는? 그들의 독자층의 크기나 아니면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의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급여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상황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크기에 비해서 크기와 상응하는 어떤 그런 전문성에 있어서의 지위는 갖고 있지 못하대.
아, 얘들의 부정적인 면이 여기에만큼 독자층도 많고 돈도 많이 버는데 그에 알맞는 지위 위치는 갖고 있지 못하다가 부정적인 내용이었구나. 근데 어떤 오래된 얘기와 함께 이런 상황인 거야. 이제는 근데 이것이 상투적인 지위를 갖게 된 옛날 얘기야.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스포츠는 장난감 부서야. 뉴스 매체. 근데 여전히 기꺼이 이렇게 건네지는 거지. 뭐로써? 데스매서 묵살이잖아. 무시하는 거잖아. 뭔지 알겠지? 하는 말이 뭐예요? 스포츠 저널리스트이 하는 것의 가치의 묵살로서 건네지는 기꺼이 준비된 뉴스 매체의 장난감 부서야 라는 이러한 상투적인 지위가 이제는 돼버리고 거기에 도달하게 된 옛날 이야기와 함께 독자층과 그리고 많이 버는 액수에 비해서는 그만한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스탠딩을 갖고 있지 못한 게 중요한 포인트네 하고 넘어가. This reluctance to take sport journalism seriously produced the paradoxical outcome. 나오죠. 이러한 꺼림. 어떤 꺼림? 스탠딩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꺼림이겠지. 이것이 즉 스포츠 저널리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꺼림이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죠. 어떤 역설적 결과? 스포츠 뉴스페이퍼 라이터즈들이 훨씬 더 참 많이 읽혀. 하지만 이건 없어. 뭔 없는 거야? 아, 지위는 없어. 이거 아닌가? 그럼 답 뭐야? 스탠딩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을 보기에서 찾으면 돼. 1번 넘어갑니다. 자, paid. 자, 앞에 리들이 있었어요. 그럼 돈을 지불 받지 못하는 거죠. 아니요. 씨발 돈 졸라 많이 번다 그랬어요. 방향성 반대입니다. 안 돼요. 1번 admired.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위, 위신, 자기 위치가 없겠지. 2번이 답이었죠. 3번 센서 검열하다. 검열되지 않는다. 검열에 대한 내용 무관이었습니다. 4번 챌린지. 제가 수업 때마다 그랬죠. 좋은 의미 아니다. 시발 도전이다. 이의를 제기하다.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얘들이 누군가한테서 이의를 제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글에 없었습니다. 무관이었고요. 5번 discuss. 논의,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얘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토론,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 글 자체가 이미 얘를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5번은 방향성이 반대로 보일 수도 있고 무관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죠. 글쎄요. 저는 오답률 1위를 보고 정말 개기겁했어요. 아, 애들이 진짜 글을 안 읽는구나. 답은 몇 번이야? 2번에 admired 46%짜리 2번 답하셨어야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하고 넘어갑니다. 자, 33번 정답률 47%죠. 얘도 먼저 간단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부터 얘기를 해볼게.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할게. 내가 항상 수업 때 이 얘기를 했다. 잘 들어. A라는 학생이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를 샀어요만 지문에 있어요. 다시 A라는 학생이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과자를 샀어요만 지문에 있어요. 그 순간 네가 머릿속에서 아, 배가 고파서 샀구나. 그러면 너는 좆된다고. 맨날 얘기했어. 맨날.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번에 33번의 답을 2번을 해서 틀린 친구들이 있다. 그럼 니는 국어 비문학도 그래서 틀려. 왜냐? 아이들은 지문에 있는 내용을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하고 구별을 못 지어. 근데 그건 정말 초보적인 실수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읽었어. 와글 댄스가 나오지. 아, 내가 어딘가에서 배운 것 같아. 거리 측정의 수단이라고. 읽지 않고 2번 해버린 거지. 지문에는 없는데. 이해돼? 다시 얘기할까? A라는 학생이 시장에 가서 마켓에 들어가서 과자를 샀어요만 있어 지문에. 걔가 아, 배가 고파서 샀구나 라고 하는 순간 넌 좆된 거라고. 이해돼? 걔가 배가 부른데 엄마 아빠 드리려고 산 건지 배가 겁나 부른데 동생 주려고 샀는지 지문에 있어 없어? 없어. 우린 몰라. 배가 불러서 샀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해돼? 이번에 거리 얘기 지문에 없었어. 이 얘기부터 할까? 자, 내가 글을 읽었지. 그럼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잘 봐봐. 내가 글을 쭉 읽었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빈칸 앞에 individuals 있는 거 보이세요? 내가 글을 읽었으면 유기적으로 읽었으면 이때 individual이 누구랑 같아? 얘랑 같지. 얘랑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개체나 개개의 물을 플레이저 조달하는 존재나 같은 말 다른 표현 아닌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하다. 잘 봐. 그러면 이때 지역 정보는 뭔데? 지역 정보는 뭔데?
그래, 내가 글을 읽었으면은 이거 아니야? 이거잖아. 로드가 짐을 싣는 거잖아. 그럼 로드는 짐을 푸는 거지. 그러니까 물을 풀어주는 거야. 그게 업이든 다운이든 물을 풀어주는 거. 그 지역의 정보에 맞추어서 내가 하는 행동 조절을 하는 것이니 얘를 얘와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물을 풀어야 될지 풀지 말아야 될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하이브의 상황이 어떤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알았잖아.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돼? 그래. 이게 그대로 답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Regulate water collection in response to the colony need. 뭐예요? 그 군집의 요구에 반응하여 물의 수집량을 조절하는 거죠. 맞아요? 물의 수집을 조절하는 거지. 그럼 보기로 갔다? 워크포스 노동력이 나와. 그럼 애들이 그래. 노동력이 왜 나왔죠? 얘들아, 내가 이 글을 읽었지. 같은 말 다른 표현. 그러니까 글을 읽어야 돼. 이때 노동력이 뭐로 보였어야 돼? 물을 주고받는 행위지. 야, 너네 물 주고받을 때 어떻게? 힘쓰지 않아? 그게 노동력 아니야? 같은 말 다른 표현 아니야? 그럼 결론. 뭐랑도 같은 말이야? 얘랑도 같은 말이지. 물을 수집하는 거. 물 수집 어떻게 하는데? 몸으로 하잖아. 물 수집에 물을 주고받던 행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1번이죠. 아이고, 이거를 왜 틀릴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3번은 방향성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1번이 정답이었고 정답률이 47%였고 무려 2번이 24%를 답이라고 찍었어요. 무관이죠. 거리 안 나와. 니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야. 3번을 16%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군집의 물에 대한 need가 necessary, 필요할 때에는 오히려 작업량을 늘렸기 때문에 decrease가 아니고 increase였어요. 방향성 반대입니다. 끝났어요. 4번을 7%, 5번을 5%가 했나? 4번과 5번을 한 친구들은 보다 창의적인 친구들이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수능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면 미래가 밝은 친구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 생각의 전환. 아, 이렇게 풀었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안 가르치나 봐요, 선생님들이. 진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줄게. 그냥 글을 제대로 읽는 선생님들이 없는 것 같아. 그런 학생들도 적고. 진짜로. 시작합니다. 첫 문장 항상 잘 봐야 돼. The entrance to a honeybee colony often referred to as the dance floor. dance floor. 빰빰빰. 춤추는 데지. 그치? 입구야, 입구. honeybee, honey. 그치? honey. 얼마나 그래. 꿀벌. 오케이. 꿀벌의 군집으로 들어가는 entrance, 입구가 있대. 근데 입구가 종종 dance floor라고 불리워진대. 뭐 춤을 추는 장소인가 보지, 입구가? is a marketplace, 시장 역할을 하는데 for information about the state of the colony and the environment outside the hive. 뭐래요? 군집의 상태에 대한 정보와 그 꿀벌통 밖에 있는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하는 게 입구에 있는 댄스 플로어래. 아, 입구가 중요하구나. 정보 교환의 대상이 되니까 이러고 넘어갔어야 됐겠죠. The study interactions on the dance floor provides us with a number of illustrative examples of. 자, 이 문장 잘 봐, 얘들아. 이렇게 되는 문장 구조고 얘가 주어져. 그래서 보기를 힐끗 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주어다 보니까 다 동사인 allow, search, decrease, divide, train으로 시작하잖아. 그걸 봤으면 됐고 시작합니다. 자, 댄스 플로어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우리에게 뭘 제시해준다? 몇 가지 illustrative, 예시적이고 예증적인 예를 제시해주죠. 뭐에 대한? 자, 지역 정보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개체들이 어떻게 빈칸하는지를 보여준대요. 나는 그 다음에 글을 읽으면서 어디에 파악에 중점을 둬야 돼? 이 개체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빈칸의 답이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글을 읽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upon returning to their hive, honeybees that have collected water search out a receiver bee to unload their water to within the hive 그랬죠. 문장 구조 잘 보세요. 일단 중요한 것은 their hive에서 끊어야 되겠죠. 왜? 전치사 ing니까 구일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을 잘 봤더니
어? search out이 딱 봐도 동사처럼 보이니까 여기서 끊어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지금 복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have고 여기도 search가 그대로 나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of나 ing는 수구거든. 뭐뭐 하자마자. 그냥 지금 알면 돼. 굳이. 예를 들어서 그들의 꿀벌통으로 돌아오자마자 honeybees, 꿀벌들. 근데 어떤 꿀벌들? 물을 모아온 꿀벌들이야. 그치? 이 물을 모아온 꿀벌들이 search out, 누구를 찾아? receiver. 이 물을 받아줄 수 있는 벌을 찾는 거야. 근데 unload잖아. 로드가 짐을 싣는 건데 un이니까 짐을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짐을 풀고 짐을 내리고 뭐 넘겨준다 이렇게 봤으면 돼. 볼게. 물을 받아주는 벌을 찾아요. 근데 뭐 하려고? They are ready to within the hive. 그 꿀벌통 안에다가 그들의 물을 풀어놓아 줄 수 있기 위해서 이 물을 받아줄 그러한 벌을 찾기 시작한대. 자, 그 다음 갑니다. If this search time. 자, 중요한 거. 제발 지시사는 받아서 해석하자. 자, 문제가 또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수능 독해의 기본은 뭐다? 첫 문장 글의 방향성이다. 두 번째, 지시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특히 빈칸은 뭐다?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아라. 내가 글을 읽으면서 이 선지가 방향성이 반대인가 무관인가를 알 수 있는 게 수용적 코드다. 다시 한번 얘기했다. 만약 이러한 search time, 탐색 시간, 어떤 시간이야? 받는 벌을 찾는 시간이지. 자, 이러한 받는 벌을 찾는 시간이 짧아서 그 돌아온 벌이 훨씬 더 likely죠. To perform a waggle dance. 뭐 이런 춤이 있나 보지 뭐. 이걸 뭐 팔자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수능장에서는 팔자춤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춤인 게 중요할 뿐입니다. 댄스 플로우 때문에 댄스가 나왔다. 이게 더 중요해요. 어쨌든 waggle dance를 쳐요. 맞죠? waggle dance를 수행할 확률이 높아져요. 왜? 리크루트가 모집하는 거잖아. 다른 벌들을 물이 있는 원천으로 데려가고 모집하기 위해서 waggle dance를 출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대.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어서 계속 해석을 해보는 거야. 자, 문장 나옵니다. 자, conversely, 거꾸로, 역으로. 만약 이 search time이, 그럼 이 search time은 계속 뭘 가리키는 거다? 얘죠. 얘 받아서 해석합니다. 그대로. 이러한 받는 벌을 찾을 시간이 is long, 길어지면 then the bee is more likely to give up collecting water. 그러면 그 벌은 물을 collecting, 모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대요.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Since lispel bees will only accept water if they require it, either for themselves or to pass on to other bees and brood, this unloading time is correlated with the colony's overall need of water. 그랬죠. 자, 이 받는 벌들이 오직 언제만 물을 받아들여? 그들이 그 물이 필요할 때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경우야? either A or B, 즉 그들 스스로 필요하든 아니면 뭐 다른 꿀벌이나 꿀벌과 브루드 밑에 있죠. 애벌레에게 주든지 간에 어쨌든 필요할 때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unloading time, long인지 short인지 하는 이 물을 내려주는 시간 자체가 correlate, 무엇과 상관이 있다? 그 군집의 전체적인 물에 대한 필요, 수요와 상관이 있다 하면서 그 다음 문장과 따라서 개개 물의 forager 밑에 있죠. 조달자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individual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근데 뭐에 대한 반응? unloading time, up or down. 그 물을 내리는 시간이 더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그거에 대한 반응이지. 그럼 이건 로컬 정보잖아. 내가 그 댄스 플로어에 갔더니 내가 물을 내리는 사람을 찾는데 없거나 있는 거는 그 지역의 정보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읽었으면 딱 나와야 돼. 이거에 대한 반응이 regulate, 뭘 규제하고 조절한대? 물의 수집을 뭐에 대한 반응에서? 그 군집의 수요에 대한 반응 하에서 물 수집을 조절한답니다. 물 수집 뭘로 해? 내가 글을 읽었으면? 봐봐. 위에서부터 밑에서 유기적으로 읽었으면 이때 물 수집 뭘로 하니? 지들이 주고 내려가고 하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그냥 그렇게 물 수집을 하잖아요. 야, 받아. 알았어. 받을 사람 없니? 그럼 나 안 간다. 주고받고 누구 해? 꿀벌들이 하잖아. 지들의 힘을 쓰는 거잖아. 이 물수집이 뭐야? 노동력으로 선지에서 보였어야 된다고. 맞아요? 이해돼요? 그럼 봐봐.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빈칸 답은 찾았어. regulate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colonies need까지가 그대로 빈칸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기로 가는 거야. 1번. Allow the colony to regulate its workforce. 빈칸 답 여기 찾았으니까 여기에 맞는 거야. 제일 방향성이 같은 걸 찾으면 돼. 해석해보죠. 군집으로 하여금 그 군집의 노동력을 규제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맞잖아. 왜? 이때 노동력이 뭐로 보였으면 된다고? 물을 주고받는 행위. What a collection. 아니야? 1번이잖아. 같은 말 다른 표현. 답 1번이네. 뭐가 문제야? 됐지? 2번 간다. Search for water sources by measuring distance.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물 자원에 대한 탐색을 한다. 거리 얘기 없었어요. 있었어? 없었잖아. 있었니? 무려 24%가 있죠? 안 읽은 거죠. 3번. Decrease the colony's workload when necessary. 필요할 때 그 군집의 작업 부담량을 줄여주고 작업량을 줄여줍니다. 아니죠. 군집의 물에 대한 need가 necessary. 필요할 때에는 내가 글을 읽었으면 오히려 작업량을 늘리겠죠. 그러니까 방향성 반대라고요. 3번은. 글을 못 읽으면 이게 방향성이 반대인지 아닌지도 몰라. 4번. Divide the task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talent. respective는 얘들아, 내 누누이 말했다 수업 때. 존경 아니다. 각자의 각각이다. 기억나시죠? 업무를 나눕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업무를 나누는 내용이 나와요? 없었어요. 5번. Train workers to acquire basic communication patterns. 기본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내용도 없었죠. 무관이야. 방향성이 반대인 것과 무관인 게 섞여 있었지. 답은 1번이었고 정답률이 47%.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상위권 애들이. 1번이 답이었던 건 문제가 안 됩니다. 1번이 답이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이 문제죠. 정답률이 20%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진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깨달은 게. 아, 애들이 글을 읽을 때 안 읽는구나. 두 번째. 자, 이 얘기는 잘 들어. 전 이제 제가 유튜브로도 인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재수종합반 애들도 하고 있고요. 저 내년에는 고등학교 애들도 합니다. 근데 제가 경력이 이제 2001년부터 학원 강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무려 이제 지금 2001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지금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는 동안 수능에서 정답률이 20%대 아래였던 문제들도 봤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잘 들어. 혹시라도 선생님들 중에서 야, 이 문제는 말도 안 된다. 수능이 너무 니들을 작정하고 매기려고 낸 문제다. 이런 문제는 필요 없다든가. 이런 거 풀지 말고 다른 거 맞춰서 1등급 맞으려고 해라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솔직히 얘기할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 20%로 냈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너무 애들을 뭐 그렇게 한 거다 하면서 막, 이건 말도 안 돼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 솔직히 얘기할게. 그런 분들은 걸러. 나 대놓고 얘기한다. 걸러. 얘들아, 실제 수능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에서 빈칸 문제 정답률이 이보다 낮은 적 꽤 있었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그분들은 수능 기출을 제대로 분석을 안 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거르게요. 절대평가가 왜 되게 족같은지 아세요? 제가 좀 쌍욕을 해서 좀 강조하는 거야.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수능이 어렵든 쉽든 90이야, 1등급이. 뭔 얘기다? 수능이 어려우면 진짜 큰일 나요. 어려우면 내가 딴 애들보다 잘했어도 89가 되는 순간 그냥 2예요. 절대적인 1을 맞으셔야 돼요. 넉넉하게 93, 94. 그래야지 나는 어쨌든 그걸 맞아서 의치학 한 수를 가든지 좋은 대학을 가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거 어려워. 나도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 문제를 맞출 정도로 노력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이렇게 푸는구나를 여러분이 1년 동안 연마를 해야지 다른 문제는 쉽게 느껴져서 정확하게 1이 확 나와서 아주 안정적인 1이 나올 수 있다고. 진짜 중요해. 봐봐. 너네 스킬 좋아하지? 내가 정말 되게 웃긴 스킬을 하나 보여줄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답률 20%인 것도 말이 안 돼. 봐봐. 다시 얘기할게. 수능 독해의 기본은 뭐다? 일단 첫 문장 진짜 중요하다.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다. 두 번째, 지시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그 중에서도 빈칸은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그리고 보기로 가서 내가 찾은 답과 방향성이 같은 선지를 찾는 게 수능의 포인트인데 내가 글을 읽었을 때 이 선지가 방향성이 반대인가 무관인가를 알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수능적 코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봐봐. 첫 문장에서 세그리게이션이 나와. 아 근데 너무나 또 좋게. 뜻을 줬어. 분리다. 자, 첫 문장을 읽었어. 우린 이해해요. 이거 해석해 볼게. 그리고 내가 다시 해줄게. 우린 이해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현재, 과거, 미래로 분리하는 것이 픽션, 허구고요. 그 orderly self-referential framework이에요. 되게 이상하게도 자기지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상하대, 분리하는 건. 근데 잘 봐. 그래, 너의 현재는 너의 엄마의 미래였을 테고 너의 아이의 과거는 아마 너의 현재의 일부분일 수 있지. 근데 봐. generally가 나와. generally. 잘 봐. 그래서 nothing wrong이야. 말 그대로 뭐야?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잘못된 게 없어. 그럼 중요한 거. 특별하게 봤을 땐 잘못된 게 있는 거야. 그 특별한 게 뭔데? 기후변화지. 끝. 이거예요. 봐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못된 게 없어. 그래서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거야. 왜? 이상해. 어디에서도 이상해? 기후변화에서도 이상한 거야.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니까 그래 일반적인 경우엔 잘못이 없어요. 과연 글을 이렇게 읽는 분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중에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잘 봐.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wrong 잘못이 없어요. 뭐해? With structuring our consciousness of time in this conventional manner. 물어볼게. 자, 지시사는 어떻게 해석하자? 받아서 해석하자. 이 conventional, 관습적인 방법으로 시간의 인식을 구조화하는 거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잘못된 게 없어요. 물어볼게. 그럼 이 일반적인 방식은 뭔데? 세그리게이션을 하는 거잖아. 근데 진짜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잘 봐. 잘 봐. 너희들 스킬 좋아하니까 잘 봐. 근데 스킬도 통하려면 어때야 돼?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잘 봐. 잘 봐. 이 관습적인 방법은 세그리게이션을 하는 거잖아. 분리하는 거잖아. 맞지? 이 관습적인 방법인 세그리게이션을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래, 의식을, 시간의 인식을, 우리의 시간 인식을 이런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거?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잘 봐.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하면서 however가 나와. 그럼 우리 배웠잖아.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하지만 하는 순간 역접의 코드는 방향성이 반대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였어야 돼? 세그리게이션이 아니다죠. 이건 나랑 했으니까 알 거고. 맞아? 그럼 잘 봐. 진짜 재밌는 거 보여줄게. 얘지. 빈칸 앞에 뭐야? 얘지. 같은 말이잖아. 아니야? 기후변화의 경우나 기후의 상황에서나 같은 말 다른 표현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 not이 있지. 그럼 우리 배웠잖아. 주제의 반대말이잖아. 분명히 여기에서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세그리게이션이 아니다며. 그러면 기후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아니어야 돼? 세그리게이션이 아니어야 되잖아. 근데 앞에 not이 있잖아. 그럼 빈칸 답은 깔끔하게 떨어져. 답은 뭐야? 세그리게이션이다야. 내 말이 맞아? 틀려? 난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어 애들한테. 왜? 첫 문장 글의 방향성. 얘가 포인트야. 그러니까 제가 아닌가 긴가가 빈칸의 답이라고. 그러니까 세그리게이션이다, 오다, 동그라미다. 이게 빈칸의 답이라고요. 난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어요. 계속 읽어볼게. 하지만 세그리게이션이 아니라고 하고 읽었어야 돼. 맞나 확인한 게 순서 코드야. 논리적인 독해. 하지만 기후변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지만 나온다고. The sharp division of time. 중요한 거. 이때 시간을 날카롭게 구별하는 건 뭐와 같은 말이야? 세그리게이션. 세그리게이션인데 같은 말 다른 표현?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을 날카롭게 구별하는 세그리게이션. 분리라는 것이 desperate, 심하게, 절망적으로, 몹시 misreading, 끝났네. 잘못된 거야. 그럼 뭐야? 세그리게이션이 잘못된 거라니까 세그리게이션이 아니다잖아. 맞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자, has hidden 능동이니까 목적어 곧바로 취해야 되니까 얘는 삽입된 거겠죠? 그래서 관점으로부터. 잘 봐. 관점으로부터. 뭘 hidden 숨겨버려? 자, 이거 잘 봐. 지금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의 책임에 대한 범위를 숨겨버려. 물어볼게. 이 책임 갑자기 나온 책임이 아니겠지? 내가 글을 읽었으면 이때 책임은 어떤 책임이야?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이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읽었어야 돼. 끝했어? 됐잖아. 중요한 게 있어. now를 썼다. 현재지. 그럼 잘 봐. 이 다음 잘 봐. The narrowing of our consciousness of time이야. 자,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이거는 제대로 봐봐. 시간의 인식을 좁혀버렸어. 자, 분리가 아니라 좁혔다 했어. 그럼 어디만 보는 거지? 어디만? 현재만 보는 거겠지. 이 현재랑 같은 말이야. 왜? 스무스하게 앞에 문장에서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뒤에 뭐만 나와? 그래, 왜 이거를 눈치를 못 채지? 과거와 미래만 나오잖아. 왜? 앞에 현재가 있거든. 우린 너무 시간의 인식을 어디로만 좁히고 집중시켜? 현재에만.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못 보는 거야. 아니 이걸 왜 해석을 못하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 돼. 선생님이라면. 아 진짜예요. 아 저는 애들 가르치고 이렇게 수업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아 저렇게 해석을 못하는구나.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봐봐. 넘겼어. 순접이잖아. 즉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현재로만 좁히게 하는 것은 스무스, 부드럽게 해줘. to 목적이지. 자, divorcing, 이혼하는 거지. 다음의 것을, 우리 자신을 과거와 미래의 발달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이혼시키는 길을 부드럽게 해준대. 그럼 이혼시키는 길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얘기는 이혼시키게 해준다는 얘기지. 그런데 저 책임은 계속 어떤 책임이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잖아. 맞아? 그럼 중요한 거. 이 부분, with which야. 잘 봐. 진짜 웃긴 거 보여줄게. 이때 which는 앞에 과거와 미래일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의 삶이 in fact 실제로는 깊게 뭐라고 나오냐? intertwine. 뒤얽혀 있어. 그러니까 봐. with which니까 이때 which는 과거와 미래를 가리키는 걸 거 아니겠어? 그럼 중요한 거. 실제로는 in fact 봐봐. in fact가 나오는 게 중요해.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이 과거 미래와 함께 intertwined, 깊이 얽혀 있는데 원래는 이게 맞는데 과거와 현재, 과거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발달에 대한 책임감을 앞에 현재에만 집중시키는 것이 우리 자신을 뒤에 나온 책임감으로부터 디보싱하게 만든다고. 그럼 중요한 게 있어. 이 디보싱은 그럼 뭐랑 같은 말이야? 이혼하는 거니까. 세그리게이션과 같은 말이지. 이런 식으로 같은 말 다른 표현을 찾았냐고 문제 풀 때.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야? 뒤얽혀 있는 거니까 세그리게이션이 아니다지. 이렇게 보였어야지. 뒤얽혀 있잖아. 함께 부둥켜 안고 있는 거잖아. 분리된 게 아니고 합쳐져 있는 거잖아. 아니다지. 아휴 중요한 얘기 해줄까? 봐봐. 여기 in fact 나오지. 사실은. 맞아? 이거 진짜 중요해. 일단 빈칸 답이 세그리게이션인 건 알았잖아? 빈칸 답은 세그리게이션이다야. 일단 이거 적어놓고 시작해볼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세그리게이션이다가 답이잖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봐봐. 아 이걸 왜 못 보지? 나만 보이나 봐. 사실은 깊이 뒤얽혀 있대. 세그리게이션이 아니다지. 잘 봐. 하나만 물어보자. 이 사실 뭔데? 아니 이걸 왜 못 봐?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아 나 돌아버리기 쉬워. 아니 글을 안 읽는 거지. 에이, 모르겠다 나도. 봐봐. 우리가 사실에 직면하고 있어. 맞잖아. 우리가 사실에 직면하고 있잖아. 아니야? 맞잖아. 우리가 사실에 직면하고 있어. 그래서 그럼 이 사실은 어떤 사실이야? 자, 사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죠. 페이스가 마주하고 맞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사실은 사실을 알고 있어. 어떤 사실? 이 사실이겠지. 그럼 이 사실은 뭐였어? 뒤얽혀 있다? 세그리게이션이 아니다지. 맞아? 뒤얽혀 있다. 세그리게이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다음 잘 봐. 하지만 그러고 나서야. 이게 중요해. 뭐 하고 나서? 사실을 직면하고 나서 우리의 책임, 어떤 책임이었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니까 이 사실이 기후변화에 대한 사실이었잖아. 이 사실에 대한 책임을 deny, 거부한다고 하는 순간 방향성을 반대로 만들지. 그럼 얘는 뭐야? 세그리게이션이다가 되지. 맞아? 잘 봐.
우리가 사실을 직면했어. 우리가 사실을 알았어. 어떤 사실? 사실은 세그리게이션이 아니야. 뒤얽혀 있어. 알고 났어. 하지만 then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 사실에 대한 책임감을 deny, 거부해. 그럼 deny가 거부하다니까 방향성을 반대로 만드네? 맞아? 그러면 세그리게이션이다로 바뀌지. 빈칸단 뭐라고? 세그리게이션이다였지. 같은 말이네. 얘 답 아니야? 깔끔하게 떨어져요. 되게 중요해요. 더 중요한 얘기 해줄까? 봐봐. 네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있지. 내가 보여줄 거야. 잘 들어. 이 문제 진짜 중요해. 잘 봐. 네가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있지. 잘 들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이게 현재인 거를 몰랐으면 3번 답이 왜 방향성이 반대인지 몰라. 봐봐. 읽었어. 그럼 여기 읽었을 때 이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 그럼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보잖아. 자, 3번 선 찍어볼게. 미래의 관심이 현재의 욕구보다 훨씬 더 위급하다야. 근데 앞에 not이 있었지. 그럼 거꾸로 돼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럼 내가 거꾸로 해석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현재의 욕구가 미래의 관심보다 더 위급하다가 돼. 맞아요? 빈칸에 넣으면, 그러니까 빈칸에 넣고 앞에 not 된 not이 있어. not을 넣어갖고 해석을 하면 현재의 필요가 미래의 걱정보다 더 위급한 것이 돼. 그럼 현재의 필요가 더 위급한 거니까 더 중요한 게 되잖아. 근데 이거는 지문은 현재를 내로잉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번은 방향성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못하면 왜 3번 선지가 나왔는지 이해를 못해. 이건 교수님들이 내시는 거잖아. 되게 중요해. 답 나왔네? 그럼 이제 넣어서 해석해보는 거야. 자, 빈칸을 넣어서 해석해보면 이제 내용 파악을 해봅시다. 다시 얘기하죠. 기후 변화에서, 기후 사건에서는 5번 탑 넣어서 해석해 볼게. 우리가 사실을 직면해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고 나서 우리의 그 사실,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부인도 하지 못해. 왜? 사실에 직면하지도 못했으니까. 사실도 모르고 있잖아. 왜? 현재 때문에 가려져서. 책임감조차 지금 부인할 수 있으려면 알아야 되는데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책임감을 부정하는 문제가 아니야. 왜? 사실조차 모르거든. 그러니까 책임감을 부정할 수도 없어. 끝 이거야. 얼마나 깔끔해요. 뭐가 문제야? 현실이 또 같은 얘기하지. obscure. 안 보여. 관점으로부터. 왜? 시간을 이렇게 partitioning, segregation 해서 안 보여.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과거와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지. 왜? 우린 현재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끝. 이해가 안 가지? 나도 이해가 안 가. 답 찾았어, 우리. 빈칸 답은 세그리게이션이다야. 맞지? 근데 오버를 해석해봤어. 우리가 사실에 직면을 했어. 어떤 사실? 실제로는 세그리게이션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는데 but then 그러고 나서 우리의 책임감을 부인한다는 얘기니까 X였던 것을 부인하니까 방향성 반대가 돼서 세그리게이션이다라고 빡빡 우긴다는 거지. 같은 말이지? 이해돼? 얘가 답이야. 난 찾았어. 내용도 파악해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글이 어렵긴 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답을 찾았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제발 첫 문장은 그래 방향성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한번 같이 보죠.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한번 쭉 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해해요. 우리의 의식,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분리란 인식이 허구이면서 이상하게 자기 지시적인 틀입니다. 당신의 현재가 당신의 엄마의 미래였었고 당신의 아이의 과거가 당신의 현재의 일부분일 수 있죠. 일단 세그리게이션이 중요한 포인트다.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 어떤 관습적인 방식, 세그리게이션이란 방식으로 시간의 인식을 구조화하는 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때 it은 this conventional manner를 가리키겠죠. 이러한 전통적인 관습인 세그리게이션으로 시간을 구별하는 방식이 종종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however 나오죠. 하지만 기후변화의 경우에서는 the sharp division of time, segregation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의 날카로운 분리, segregation 분리가 너무나도 절망적으로 몹시라도 심하게 미술이 잘못된 것이야. segregation이 아니다지.
And as most importantly,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으로부터 우리를 숨깁니다. 어떤 관점? 지금 살아있는 우리 현재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감에 대한 범위를 숨기는 역할을 해요. 4번 갑니다. The range of our consciousness of time. 그래서 이 시간의 인식을 좁혔다. 어디로? 현재로. 현재로 좁혀놓으니까 디블싱. 이게 중요한 건 이거지. 그러니까 이때 디블싱과 얘가 서로 반대말이었고 얘는 세그리게이션이 이건 뭐야? 분리를 시키는 거잖아. 세그리게이션이다. 이건 얽혀있는 것이 세그리게이션이 아니다라고 보였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인 게 보였어야 된다. 서로. 읽어볼게.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좁혀 현재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어떤 길을 닦아 부드럽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더 부추긴다고. 우리 자신을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divorcing 뭐하게 해요? 이혼시키고 분리시키게 해요. 분리시킨다. 세그리게이션과 같은 말이었지. 뭐에 대한? 왜 과거와 미래가 나온다? 얘는 현재니까. 과거와 미래에 있어서의 발달에 대한 책임감을 분리시켜버리고 세그리게이션 하게 만들죠. 사실은 이 과거와 미래를 갖고 우리의 삶이 이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사실은 깊게 서로 얽혀있고 세그리게이션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낯이 있네. 그러면 세그리게이션이 아니다잖아. 근데 낯이 있으니까 세그리게이션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기후변화에서는 세그리게이션인 것이 아닙니다죠. 그래서 빈칸 답 뭐라고? 세그리게이션이다. 오, 이게 답이었다고. 이해돼? It is not the realities obscured from. 근데 넣어서 해석해 볼게. 실제로 우리는 답을 넣어서 해석해 볼게. 우리가 사실에 직면하고 있어. 어떤 사실? 사실은 뭐야? 얽혀 있는 거잖아. 여기서 말하는 팩트는 원래 얽혀 있고 기후변화가 그리고 세그리게이션이 아닌 거잖아. 그걸 알고 있어. 근데 그 책임에 대한 그 팩트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다고 하는 순간 세그리게이션이 아닌 걸 부정하니까 세그리게이션이다가 되잖아. 이거 답이라고. 넣어서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의 그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야. 왜 사실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부정도 못해. 6번 뭐가 문제야? 현실이 어디에서? 관점으로도 가려져 있는 거야. 시간을 세그리게이션, 파티션 나눔으로써. 그래서 이 과거와 퓨처, 미래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못하죠. 왜? 현재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끝 이거예요. 자, 보기 가볼까? 1번. All our efforts prove to be effective and others encouraged. 우리의 모든 노력이 효과적임이 드러나서 따라서 격려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지. 앞에 not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 우리의 노력, 격려되는 거 이런 내용 없었어요. 2번.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has been proven to us.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증거 무관. 3번. 아까 얘기했지. 미래의 걱정거리가 현재의 필요보다 훨씬 더 위급하다,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앞에 not이 있었어? 거꾸로 해봐. 현재의 필요가 미래의 걱정보다 더 위급하다,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이 돼. 지문은 현재로 내로잉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반대야. 3번은 땡. 아니야. 우리의 조상들이 시간에 대해서 다른 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거. 이거를 읽었어. 조상들의 기후에 대한 태도가 우리와 같았는지 달랐는지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5번. We face the fact but then denial. 이게 답이야. 답은 당연히 5번입니다. 그래서 전국 수험생의 20%가 답을 5번이라고 했죠. 5번이라고 했는데 제가 경악할 것은 1번 20%, 2번 28%, 3번 17%, 4번 15% 아주 고루고루. 답은 5번이죠. We face the facts가 중요했다. 그래서 5번 20%였던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맞고요. 이거 푼 친구들은 어떻게 푼 거죠? 넘어갑니다. 자, 37번 순서 문제. 정답률 32%인데. 1시간도 안 됐구나. 생각보다 빠르네요. 네. 자, 정답률이 32%입니다. 우리 순서 삽입은 뭐가 중요했지? 봐. 수능 독해의 기본은 뭐다? 첫 문장 글의 방향성이다. 두 번째, 지시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해라. 자, 순서합은 뭐가 중요했죠? 지시사, 연결사의 코드가 중요했죠? 지시사, 서치 조심해라. 이런 얘기했었고, 연결사는 제가 역접 대체의 코드와 환원 첨가 얘기하면서 동사관계 얘기해드렸었고요. 특히 삽입은 문장에서 문장으로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된다. 그게 먼저고, 만약에 논리적 비약이 없으면 어려운 문제가 되고 네모칸 가서 지시사나 지시사와 비슷한 같은 말 다른 표현을 찾아야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 문제를 이해를 못했던 게 봐봐. 이게 지금 답이 4번이야.
4번이고 전국 수험생의 32%가 4번을 선택을 했어. 문제는 제가 경악을 했던 건 5번을 무려 43%가 해서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애들 입장 생각을 해봐야 돼. 애들은 왜 5번을 답으로 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래서 내 생각엔 그래. 그냥 이게 아니었나 싶어. 답이 안 보이는데 여기에 어프라이스가 나오고 여기에 더 프라이싱이 나오니까 어더라는 그 예전 그걸 공식을 이용해서 왠지 CPA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 보시겠어요? 얘도 프라이싱인데 컨틴전시 프라이싱이라고 불려지는 한 관습이 있대. 그럼 얘도 어프라이싱 아니야? 그럼 이거 다음에 얘 아니야? 이거 다음에 얘 아니냐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플러스 명사가 더 플러스 명사를 받는 거가 틀린 건 아닌데 그게 다 맞진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 therefore가 있죠. 자, 일단 첫 문장을 볼게.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형태의 결과 기반적인 가격 형태가 있어. 근데 이거는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불리어지는 관행이야. 근데 변호사들에 의해서 쓰여진대. 쫄지 마. 나도 이거 딱 보는 순간 뭔지 몰라. 그냥 저랑 수업을 했으면 얘랑 같은 말이네 이랬으면 돼. 결과에 기반을 둔 가격하고 넘어갔으면 돼. 그럼 끝이야. 이게 뭐 승소시 보수 확정, 뭐 승소시 보수 뭐 측정 뭐 이런 단어래. 그냥 알아도 나중에 로스쿨 가실 거면. 수험장에선 뭐가 중요하다? 결과에 기반을 둔 가격 정책이 contingency pricing이구나라고 하고 넘어갔어야 된다고. 그럼 중요한 게 있다. 봐. therefore, 그러므로 그랬지. 원인 결과잖아. 자, only가 나오고요. 이게 중요해요. favor, 유리한 거죠. 자, 봐. 오직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만이 compensated 된대. 자, 아직 내가 이건 뭔지 모르겠어. 당연해. 내가 알고 있는 compensate는 보상하다, 보완하다, 보충하다인데 이것만 무슨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중요한 거. therefore 다음에 나왔으니 이 앞에서는요. 반드시 고객에게 유리한 것만 나왔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고객에게 유리한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A는 뭐예요? 답이 아닙니다. 자, 답이 아니라 A는 맨 앞에 못 나와. 미안, 내가 말을 잘못했어. A는 맨 앞에 못 나와. 됐지? 자, 그 다음 B로 가봐. 자, 얘를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은 대니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거.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수능을 대비한 특강에서 8개를 올렸을 때 상위권 친구들이 만약에 순사 때문에 틀린다면 니들은 뭐 때문에 틀릴 확률이 높다? 지시사. 그 얘기가 아니라 지시사 진짜 중요해. 왜? 봐봐. 여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봐봐. 여기 in these cases가 나와. 여기에 these and other instances가 나와. 그럼 봐. 여기에 지금 잘 봐. 복수로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해. 그럼 이미 여기까지 해서 앞문장에서 이 these cases를 받는 케이스가 여러 개 나왔어야 돼. 여기까지 해서 이때는 예시가 여러 개가 나왔어야 돼. 이해돼? 그럼 잘 봐. 여기에서 먼저 해석을 하고 내가 보여줄 게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5번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자, 이 얘기할게. 5번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A의 these case 때문에 안 돼. 그래서 B 다음에 A가 안 돼.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 B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 B의 마지막 문장에서 고객인 client, in buyer. 내가 글을 제대로 읽었을 때 buyer는 고객이잖아. 구매자니까. 고객인 client인 buyer, 구매자가 위험을 나누어야 한다고 하면서 분명히 리스크를 쉐어한다는 내용으로 끝나. 됐니? 그럼 봐봐. A는 therefore 원인 결과 다음에 분명히 뭐라고 나오지? 고객,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한 것만 나와야 한다고 나왔어요. 다시. 오직 고객에게 유리한 것만 컴펜세이트 된다고 하면서 고객에게 유리한 것만 나오면서 끝났어요. 첫 문장에서. 근데 B의 마지막에서 뭐가 나오죠? 위험을 나누는 게 나오죠. 이해됐어요? 봐봐. B의 마지막에서 분명히 구매자인 누구? 고객과 리스크를 쉐어한다고 나오는 순간 이때 구매자인 고객은 위험을 쉐어합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위험스러운 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A를 갔어요. 그러므로 얘한테 유리한 것만 보상돼요. 그럼 얘한테는 유리한 것만 있어야 되는데 불리한 게 나왔죠? 우리 했지.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인데 therefore 논리적으로 비약이 생기죠? B 다음에 A 안 돼요. 이걸 왜 모를까요? 이걸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Why? 그럼 중요한 게 있어. these instance 그랬잖아. 그럼 이 예시가 최소한 여러 개가 B 앞에 있었어야 돼. 2개 이상이잖아? 예시 아니죠? 그러니까 B도 맨 앞에 못 나옵니다. 그럼 C가 맨 앞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 잘 봐. 자, 아까 읽었지? 가장 흔하게 결과에 기반을 둔 가격 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컨텐전시 프라이싱이라는 결과 기반적인 가격 정책인데 얘는 변호사에 의해서 사용되는 정책이야 하고 C로 갑니다. C로 가야 돼요. 얘는요. 메이저 웨이요. 주요한 방식인데요. Personal injury and certain consumer cases are billed. bill은 지불하다니까 지불되는 거죠. 개인적인 부상이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consumer, 어떤 특정한 소비자의 소송 사건들이 지불되는 방식이에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cases 나오는 거 보이시죠? 맞잖아. 맞지 않아? 그럼 얘를 A라고 할게.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여기 cases가 있어. 얘를 A라고 할게. 그럼 잘 봐. In this approach야. 이 접근은 뭐야? A인 접근이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In this, 이러한 접근에서 A인 접근에서 lawyers, 변호사들은 do not receive fees or payment until the case is settled.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수임료나 지불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when, 그럼 이때 when은 뭐야? 해결됐을 때지. 제발 받아서 해석해 얘들아. 그리고 해결됐을 때 they, 누구? 변호사들은 그때서야 고객이 받는 돈의 퍼센테이지를 지불받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봐봐. 이 고객이 받은 걸 지불받는 방식이 이 A에서 나온 거지. 이러한 접근에서는 고객이 받은 돈의 몇 프로를 1%? 퍼센테이지 1% 정도? 한 어쨌든 퍼센테이지를 받는 것이 컨시 프라이싱이래. 그러면 이 접근을 통해서 얘들이 받은 돈의 몇 가지를 가져가는 게 이 접근인 거지. 그럼 맞아? 그럼 얘도 B라고 한 A라고 봐도 되겠네. 왜? 이 접근이 어떤 접근이야? 이 소송에서의 방식이었지. 근데 이 방식이 뭐야? 고객이 받은 돈의 몇 프로, 1%? 뭐 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받는 방식이었지. 그럼 얘랑 다 같은 말 아닌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 A로 가. 그럼 이 순간 중요한 게 있어. 그러므로. 그럼 봐. 여기선 고객이 받는 것만 나왔지. 고객 입장에서 받는 거니까 고객한테 유리한 거 맞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지? 게다가 중요한 거. 니들이 이게 중요해. 이게 보상하다 보충하다인 건 맞아. 근데 중요한 건 C 다음에 A로 가니까 이게 어떻게 읽혔으면 끝나? 글을 읽으면서 고객이 받은 돈의 퍼센트를 지불받는다를 is compensated라고 했구나라고 이해하고 해석을 했어야지 짱이라고. 그러므로 only다 얘들아. 오직이야. 오직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만이 지불 대상이 돼요. 얘랑 그리고 얘랑 같은 말 다른 편으로 보였어야 된다고. 이게 왜 안 되지? 맞잖아. 얘네가 돈을 받았을 때만 퍼센티지를 받는 거잖아. 그러므로 오직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페이드 돈을 받는 거야. 누가? 변호사들이. 끝. 이거야. 이게 왜 안 될까요? 고객은 돈을 받으니까 고객한테 유리한 거 맞죠? 응. C 다음에 A잖아. 그럼 중요한 게 있어. 그래, 니들 중에서 여기 B 다음에 A인 것이 여기에 그래? 뭐 그렇게 보자. 여기 a price 나오니까 the price라고 했다고 쳐봐.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겠네. 여긴 분명 고객이 위험을 감수하는 게 나오지. 이건 고객한테 유리한 것만 나오지. 방향성 반대잖아. 그럼 이때 price가 여기 들어가는 순간 방향성이 반대인 가격인데 이 가격을 네가 어떻게 받아? 자기한테 불리한데 어떻게 얘가 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논리적 비약이 있어. 절대 안 돼. 끝.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틀리면 난 할 말이 없다. 자, 볼게요. 계속 봅니다. From the client point of view. 그래서 고객의 입장 생각을 해보자. The pricing makes sense in part because most clients in this case is familiar with and possibly made by law firms. 왜냐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이겼을 때만 돈을 지불하는 거지 자기 입장에서는. 왜?
대부분의 이러한 케이스, 그럼 이때 디즈 케이스가 뭐야?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그럼 이 고객에게 유리한 게 뭐였던 거야? A였잖아. 그럼 이 디즈 케이스는 A지. 내가 글을 유기적으로 읽으면 결국 같은 말 다른 표현이니까 얘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해석상으로도 C가 하면 A야. 맞아요? 이러한 케이스에 있었던 대부분의 고객들이 unfamiliar with, 즉 익숙치 않으며 러펌에 의해서 밑에 있죠.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겐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왜? 고객 입장에서 가장 커다란 두려움은 high fees, 높은 수임료야. 해결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데에 대한 소송 사건의 높은 수임료가 얘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겼을 때 돈을 지불하는 게 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다고? 유리하다고. 그래서 B로 가. 그래서 이러한 컨티전스 프라이싱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은 대니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들이 뭐 할 때까지? 해결에 대한 돈을 지불받을 때까지는 수임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 그럼 선생님 디즈 인스턴스는 뭐예요? 끝났죠. 글을 읽었으면은 누구와 누구의 경우로 보면 돼요? 변호사의 관점과 플러스 누구의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야? 고객의 관점으로 보면 끝나. 끝이지? 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끝. 이러한 변호사의 관점과 고객의 관점에서의 예시와 다른 예시에서 무엇에? 컨셉 프라이싱에 있어서 자, 아직 그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가 서비스 전에 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프로바이더, 공급자. 그럼 서비스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야? 변호사겠지. 변호사가 일단 가격을 산정합니다. 뭐 할 수 있도록? allows them. 이 변호사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자, 구매자인 클라이언트,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과 리워드, 보상을 share,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가격을 산정하는 거죠. 그럼 분명히 이 문장에서는 구매자 입장에서의 가치 가격을 산정할 때 구매자 입장에서의 리스크도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구매자, 즉 누구? 고객에게도 위험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얘는 고객에 유리한 것만 있었죠. 방향성이 반대인데 어떻게? 동사의 방향성이 의미적으로 반대인데 therefore가 들어갈 수 있냐고. 논리적 비약이 있어서 12는 절대 안 된다고. 4분의 12가 답이야. 그럼 중요한 게 있다. 선생님 이거 왜 나온 거예요? 또 이래. 가격은 일단 이렇게 정해놓고 제가 저희들이 이기면 이걸 다 해서 가격을 이렇게 정해놓을게요 라고 가격을 정해놓고 나중에 이기면 받는다고가 여기에 전제로 깔려 있는 거지. 네가 글을 읽었으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거지. 저희가 일단 가격은 이렇게 산정을 해놓겠습니다. 리워드와 리스크를 다 쉐어해서 산정을 해놓고요. 돈은 나중에 이기시면 받을게요. 그게 깔려 있는 거지. 왜 내가 그걸 제대로 읽었으면. 답 4번의 CAB였죠. 32%. 4번의 CAB 32%. 4번의 CAB 32%. 와, 이거를 이렇게 틀렸구나.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다. 제가 워낙 설명을 잘 해줘가지고 원래 문장의 답대로 했는데 자 넘어가 봅니다. 얘도 가볼게요. 정답률이 54%였던 문제였었고 38번 문제인데 이건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 지시사를 조심해라. 지시사. 지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논리적 비약이 좀 느껴질만 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독해의 기본은 뭐다?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다. 그리고 지시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그리고 순사합은 지시사 연결사의 코드가 중요하고 제가 역접, 대체, 환원, 첨가의 차이점까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삽입은 문장에서 문장으로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야 된다. 있으면 거기가 답이고 없으면 어려운 문제가 되고 네모칸에 가서 지시사나 그와 비슷한 말을 찾아봐야지 된다. 38번은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있었죠. 왜냐? 일단 요게 없었어요. 갑자기 얘가 나오죠. 앞부분에 없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얘죠. Search your feeling. 왜냐? 이걸 받는 게 어디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이 부분. sharp separation. 근데 이걸 상상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때 분리는 상상하는 분리감이라는 feeling이었던 거야. 끝. 왜냐하면 such a feeling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1번, 2번, 3번 앞에는 감정을 가리킬 수 있는 단어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답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많이들 맞췄더라고. 어렵지 않죠? 그 정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게다가 얘가 누구랑 같은 말이야 보니까 얘랑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는 당연히 얘는 틀리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도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답이 이게 What's behind this idea 앞에 5번이었던 문제였을 겁니다. 네, 요렇게. 그럼 이제 해석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요 정도 포인트 잡고 시작해 볼게요. 자, 답을 넣어서 해석해 본다. Partake the shape demanded by the cultural concern of their time. 공원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냐면 공원이 있던 그 시대에 어떤 문화적인 관심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네. 자, 그 다음 갑니다. Once parks are in place, 일단 공원이 자리를 잡게 되면 they are no inert stage. 자, 이 공원들은 더 이상 inert한 무대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그냥 읽었을 때 얘랑 같네 이랬으면 돼. 그러니까 inert란 단어가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거든. 그래서 뭐 원래 inert란 단어가 비활성의 이런 뜻인데 쉽지 않아. 비활성이 아니다. 쫄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다시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다. 이 정도로 봤으면 콜. 됐죠? 자, 일단 공원이 자리를 잡게 되면 공원들은 비활성의 상태가 아니라요. 이 공원의 목적과 의미가 만들어지고 또 다시 만들어져요. 뭐에 의해서? 계획자와 그리고 팍 유저지에 의해서. 그리고 갑니다. 자, Moment of a Park 말 그대로 공원 창조의 순간은 특히 뭔가 하지만 많은 말을 해주죠. 왜냐? They reveal and actualize ideas about nature and its relationship to urban society. 왜냐하면 이 공원을 창조하는 그 순간들이 자연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주고 실제화시켜주며 그 도시사회에 대한 자연의 관계를 얘기해주기 때문에 그러하답니다. 하면서 4번 가요. 자, 이제 여기가 1번이었죠. 그럼 넘어가는 거 살펴봐야 되겠네. 실제로 What distinguishes a park from the broad category of public space is the orientation of nature. 당연히 여기 네이처 얘기 나오잖아. 여기 네이처 나오지. 여기 아무 문제 없었죠? 실제로 공원을 더 넓은 범위의 공공의 공간과 구별시켜준다고 한 게 중요해. 구별시켜주는 것은 바로 공원이 구체화하고자 의도했던 자연의 표현에서 지금 중요한 게 있어. 공원과 얘는 다르다. 자, 분명히 여기에서 이미 파크하고 맞아? 퍼블릭 스페이스는 다르다 했어. 구별이 된다 그랬어. 이게 중요해. 이미 대놓고 그 다음 얘기하는 거야? 가볼게요. Public spaces include parks, concrete plazas, sidewalks, even indoor auditoriums. 자, 공공의 공간은요. 공원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플라자, 콘크리트겠지? 이때는 구체적인이 아니라. 그렇겠지? 콘크리트 광장도 포함하고 있고요. 보도도 포함하고 있고요. 심지어 내부에 아트리움도 포함하고 있대요. 그럼 봐봐. 이 얘기하고 나오는 거잖아. 그럼 중요한 게 있어. 내가 글을 읽으면서 이미 나온 게 퍼블릭 스페이스잖아.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 끝나? 하지만 공원은 달라요가 나오면 그 다음 문장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 넣어볼게. 근데 parks typically have trees, grass, and other plants as their central features. 근데 공원은 일반적으로 나무와 풀과 다른 식물들이 그들의 중심적인 특징으로 갖고 있대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야. 왜? 이미 반대였기 때문에 5번하고 6번 사이에 역접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이미 얘는 디스팅기시 해오하면서 역접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반대인 문장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5번에서 6번은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그럼 그 다음 가보는 거야. 난 모르겠는 게 봐봐. 1번을 2%, 2번을 5%, 3번을 5%. 여기까지는 괜찮아. 4번을 33%, 5번을 54%가 있다는 거지. 그럼 무려 전국 수험생의 33%가 이 when entering a city park 앞에 4번을 답을 했다는 얘기인데 왜 그랬을까 싶었어.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갑자기 복수였는데 단수로 넘어가니까 이랬나? 아니, 얘들아. 공원이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시공원이야. 이해돼요? 얘를 다시 똑같은 애를 예로 받은 게 아니라 공원들 중에서도 도시공원에서 다른 공원들 중에 다른 예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공원하고 이 공원이 같은 공원이야 다른 공원인데 굳이 수를 맞출 필요가 없잖아. 대명사나 앞에 있는 걸 받을 때 그 대상 자체를 받으면 그때 수를 맞춰야 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뭐가 문제였을까요? 읽어봅니다. 근데 공원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자
도시에 있는 공원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종종 MSN을 sharp separation. 자, 엄청나게 날카로운 분리를 상상한다고 하는 순간 분리를 상상한다고 하는 순간 이때 분리감은 내가 상상하는 것이니까 분리감인 감정으로 볼 수 있고 이게 search your feeling이었던 거죠. 왜? search your feeling을 받을 수 있는 감정과 관련된 단어가 그 앞문장에 없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돼요? 사람들은 종종 길가, 자동차 그리고 건물로부터의 아주 날카로운 분리라는 느낌을 상상하게 돼요. 문장 넣는 거야, 답. There's a reason for that. 그 밑에 that은 뭐야? 분리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 넣어서 해석해서 맞으면 콜이라고 그랬잖아. 전통적으로 공원 디자이너들은 아무튼 crazy search, 그런 감정, 어떤 감정? 분리감이라는 감정. 왜?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시도해? tall trees at park boundaries. 공원 경계에다가 큰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돌벽을 세우거나 또는 다른 수단의 파티션 분할하는 것을 만듦으로써 그러한 감정인 분리감을 만들려고 노력하거든. 넘어가. 자, 이 생각, 어떤 생각? 이렇게 함으로써 분리감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 뒤에는 나돈니 A 보돌숲이잖아. 나오지. 그러면 이때 얘를 누구로 보면 끝나? 아하, 얘네들이잖아. 파크 디자이너즈. 끝. 이렇게 하면 되지. 깔끔하게 떨어지죠. 풍경 건축가들의 욕망인데 aesthetically suggestive proximity, 즉 심미적으로 뭔가를 암시하고 제시하는 공원 공간을 디자인하려고 했던 이런 욕망뿐만이 아니라 much longer history, 서양의 생각에 오래된 더 역사가 여기에도 숨어 있는데 어떤 생각? 애매전 시각화하고 상상화하는 거잖아. 즉 도시와 자연을 antithetical 밑에 있을걸요? 대조적인 공간과 반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상상하려고 했던 서양의 역사가 길게 여기에 자리 잡고 있대요. 끝. 이 생각은 뭐? 이렇게 함으로써 얘들이 시도하려고 했던 생각. 그리고 이때 얘가 얘 딱 떨어지죠. 이렇게 풀었으면 돼. 끝. 자, 이제 마지막 문제다. 좋아. 1시간 반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화이팅! 파이어! 자, 볼게요. 수능이 어렵긴 했는데 분명한 건 내년에도 이럴 거야. 미안해요. 자, 얘는 정답률이 56%였는데 얘는 솔직히 말할게 논리적 비약을 못 느낀 게 당연하고요. 글을 읽었어야지 됩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이거예요. 그냥 글을 읽었을 때 타임이 나오고요. 타임 어딨냐? 타임이 나오고 그리고 how long it will last가 나오죠. 이게 얘랑 같았던 거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another approach 앞에 4번이었겠죠. 그러니까 얘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글을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을 못 느꼈던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맞아. 솔직히 얘가 없어도 문장이 말이 되거든. 그랬을 땐 뭐 하라고? 가서 지시사를 찾아봐. 근데 지시사도 없네. 그럼 지시사와 같은 역할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얘 이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 그 정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발 이젠 글을 뭐 해야 된다? 읽어야 됩니다. 안 읽으시면 큰일 나요.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봐봐. 이건 내가 이걸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봐봐. Negotiators should try to find a way to slice a large issue into smaller pieces known as using salami tactics 그랬죠. 살라미가 많이들 아실 거야. 소세지거든. 근데 되게 큰 소세지야. 그래서 뭐 살라미 전략이란 전략이 있대. 쫄지 마. 글을 읽었으면 앞에 큰 논쟁거리들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전략을 살라미 전략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넘어갔으면 콜이야. 아까 우리 37번하고 똑같아. 컨텐츠 프라이싱이 뭐지? 쫄지 마. result based pricing이야. 살라미 전략이 뭐지? 쫄지 마. 큰 걸 작은 것으로 나누는 전략이야. 이러고 넘어갔으면 돼. 협상가들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어떻게? 슬라이스, 나누는 거죠. 큰 이슈들을 더 작은 이슈들로 나누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살라미 택틱이라고 부른답니다. 살라미 전략이라고 한대요. 맛있겠네? 자, 넘어간다. Issues that can be expressed in quantitative, measurable units is to slice. 그래서 quantitative, 말 그대로 뭐예요? 양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정량적인, 양적인 이런 뜻이잖아. 즉 정량적이고 측정 가능한 단위로 표현된 이슈들은
나누기에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봐봐. 얘 다음에 어떤 예가 나오면 돼? 나누기 좋은 예가 나오면 되잖아. 맞지? 그럼 나누기 좋은 예가 나오는지 볼까? 그러면은 2번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 1번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 왜? 분명히 앞에 있던 말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왜? 측정 가능한 단위로 표현되는 것이 당연히 나누기에 좋아요. 슬라이스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방향성 같고 2번도 지금 중요한 게 만약에 이 quantitative한 measurable한 유닛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단위잖아. 근데 이 단위가 뭐랑 같아 지금? 그래 이거랑 같잖아. 또 뭐랑 같아? 그래 이거랑 같잖아. 정확히 이 단위의 예시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분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지. 그렇게 읽어야 돼. 예를 들어서 compensation demands 말 그대로 뭐예요? 보상 요구죠. 이것은 can be divided into cent per hour increment 즉 시간당 센트의 단위의 인크리먼트 증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lease rate 말 그대로 뭐예요? lease rate 임대료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임대료는 can be quoted 원래 인용하다 정도로 보시면 이게 원래는 뭐 시세를 매기다래 쫄지만 그냥 인용하다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인용되어진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쓰인다 정도로 보고 넘어갔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임대료는 어떻게 쓰인다? 스퀘어 풋이 이제 feet을 단수로 쓴 거잖아. 그러니까 그 평방 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방 피트당 단위로서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맞죠? 아무 문제 없었죠? 넘어갑니다. When working to fractionate issues of principle, price 그래서 원칙이나 전례, 선례에 대한 이슈들을 fractionate 나눈다고 세분한다고 나왔죠. 세분하는 것과 관련된 일에서는 parties 당사자들이 자 여기서 처음 time horizon이 나오죠. 시간 수평 지평을 사용한대요. 시간 수평은 뭐지? 쫄지 마. 설명 나와. 그 원칙이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때와 또는 it will last 그 원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와 관련된 것을 시간 지평 수평이라고 하나보다고 넘어갔으면 돼. 이걸 사용하는데 어떤 이슈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대요. 맞죠? 그 다음 넘어가. 또 다른 접근은 to vary. 자 중요한 게 있어. 지금 소재가 바뀌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소재 바뀌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야. 원래는 이게 맞아. 또 다른 접근은 very 중요하지. 자, 이거 뭐라고? different, 다양하다. 제가 그랬죠. 수업할 때 영어는 방향성이 있다. different, not same, various, diverse, subjective 다 달라요로 보여야 되고 그리고 same, not different, universal, general, objective 객관적인 그래서 다 같아요로 보여야 된다. 그게 different야. 또 다른 접근은 자, 넘버, 수를 다양화하는 거야. 어떤 방식에?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자, 예시를 들어서 뭐가 나오면 돼? 수를 다양하게 한 예시가 나오면 되잖아. 네, 나와. 한 회사가 Family Emergency Leave Plan이야. 가족 응급 상황일 때 떠날 수 있는 계획을 고안했어. 근데 얘는요, 이거 되게 독특한 코드인데 나 처음 봤거든. allow가 목적어를 두 개 취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직원에게 기회를 허락한다거든. 잘 안 쓰이긴 하는데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 직원들에게 어떤 기회를 허락해주는 계획을 고안한 거야? To be away from the company for a period of no longer than 3 hours. no longer than이니까 뒤에 것보다 오랜 게 아닌 거니까 이것보다 좀 짧은 거지. 그러니까 3시간보다는 길지 않게. 3시간 이내의 기간 동안 그리고 잘 봐. 한 달에 한 번은 넘지 않게야.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한 번 더 힘을 줬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세분화했지. 이해돼? 두 개로 세분했던 얘기는 기존의 이 원칙을 좀 다르게 해서 다시 적용한 거니까 수를 지금 벌써 두 개로 조절해서 다르게 한 거 맞지? 그러니까 5번 아무 문제가 없어. and 사이에 두고 하나, 둘, 수를 두 개로 세분화해가지고 스페시픽하게 디퍼런트하게 적용한 거 맞잖아. 아무 문제가 없거든. 왜 문제가 되지? 그렇지. 즉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직원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못됨시 자, 즉각적인 가족이니까 직계가족 정도로 보면 돼요. 바로 가까운 가족의 직원의 가족이 질병 상황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 응급 상황일 때 떠날 수 있는 계획을 고안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없었거든. 이상하다고 이제 가는 거야. And maybe easier to reach an agreement. 합의에 도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settlement terms는요. 합의 조건이라고 뭐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합의 조건? 그렇게까지. 뭔가 합의할 때 필요한 텀즈, 용어나 기간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텀즈의 조건이란 뜻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알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 어쨌든 그냥 텀을 보고 뭔가 기간과 관련해서 나누는 느낌? 왜냐하면 여기 타임이 나왔잖아. 그런 느낌으로 잡았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봤으면 됐을 것 같아요. It may be easier to reach an agreement when settlement terms don't have to be implemented until months in the future. 훨씬 더 쉬워져요. 언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합의 조건이 미래에 몇 달까지 실행되지 않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오히려 합의 조건에 도달하는 게 훨씬 더 쉽답니다.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미래의 몇 달이 뭐랑 같은 말이야? 미래의 몇 달. 아, 여기 봤던 뭐 how long과 같잖아. 그리고 시간과 같네. 얘랑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었네.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언어도 앞에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그래도 애들이 요즘에 이렇게 푼다는 걸 알아갖고 틀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1번 1%, 2번 6%, 3번 14%, 4번 56%, 5번에 23%. 근데 얘는 잘 풀었어요. 그래서 언어 어프로치 앞에 4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문제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삽입이 어렵지 않아서 제가 재밌게 수업을 하진 않았고요. 뭐 어쨌든 그러네. 이거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혹시나 몰라서 준비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자 이제 제 얘기를 할게요. 네. 수능 시험 보느라 수고했고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이제 2024학년도 때는 이렇게 출강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기숙하고 강화예대관 기숙은 재종반, 대전 종로학원은 재종반과 고등부를 다 하고요. 당연히 세 학원 다 어쨌든 재종반을 대상으로 한 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등부는 단과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들으신 다음에 저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내가 점수가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따로 단과를 수강하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올해는 5일을 일했는데 내년엔 7일을 다 일해요. 근데 저희는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죠. 왜냐? 일한 만큼 벌어가는 구조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기회가 온 거에 대해 되게 감사를 하고요. 저는 그래요. 저한테 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히 얘기할게. 무작정 기출만 푼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제대로 푸셔야 돼요. 방법이 잘못됐으면 더 독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2024학년도 유튜브 강의 일정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 강의는 이때쯤 제가 오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랑 비슷하게 고난이도 문제들을 모아 만든 30개 문제들을 스타트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똑같아요. 그래서 교보문고 들어가셔가지고 책 구입하셔서 유튜브 강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딱 하나가 있어. 한 달 조금 안 남았죠? 이 강의가 지금 제가 해설 강의를 언제 찍고 있냐면 목요일 수능 치고 목금토 일요일에 찍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마 저희 매니저님이 뭐 그 다음 월요일이나 뭐 이럴 때 올리시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제가 한 3, 4주 남았는데 그때 어떻게 하죠?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푸시면 돼요. 네. 이게요, 저희 아시겠지만 교보문고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자, 이 문제집에는 그러니까 올해 있죠? 2022년에 시행됐던 모의고사는 없습니다. 왜? 그거는 내년도 교재에 제가 넣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2021년도까지의 모든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솔직히 얘기할게. 30문제, 30문제야. 총 60문제다. 나랑 다시 수업을 하게 될 4주 후 동안에 일주일에 15문제씩만 제발 풀어. 장담하는데 1등급 나와요. 왜? 제 제자들이 이거를 보고 정말 효과를 봤거든요. 제가 정말 DM하고 문자를 정말 많이 받아갖고 정말 그 수능 당일날 선생님 덕에 1등급 나왔다. 왜냐면 저의 방식을 저는 애들한테 정말 그대로 가르치거든요. 체화할 수 있게끔. 3번만 들어. 같은 문제를. 근데 장담해. 1등급 나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때 오픈을 할 건데 그 오픈 전까지 한 3, 4주의 기간이 남아있다. 한 4주 남아있지. 그럼 뭐 해라? 사셔서 제가 이 강의 오픈할 때까지 이걸로 공부를 하세요. 책만 사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얼마나 좋아. 그치? 장담하는데 제가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약속을 드리고요. 뭐 요 정도? 예. 일단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강의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024학년도에 1등급에 도달하고 싶으신 분은 저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저도 다음 강좌 때 12월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